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공사 감독 공부들 잘 하고 계신 거죠? 영상을 한 번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올려드린 감독 요령들 여러 번 보셔야지 이번부터 올려드리는 감독 체크사항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영상 대충 보시고 하시면 오히려 망신당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 시청하셔서 귀에 익으셔야 입으로 술술술 나오실 거예요. 저를 믿고 여러 번 반복 시청해 주세요.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면 현장 가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귀에 들리실 거예요. 뭐 그런 분들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여러 번 반복 시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약속대로 제 사업 미천이죠?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사 진행 순서별 공사 감독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공사 진행별 공사 감독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 이거 정말 말이 참 어렵죠? 건축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기본은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정도만 아셔도 웬만한 현장 소장보다는 훨씬 실력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양한 공사 현장이 많지만 상가주택 4층 그리고 다락이 있는 건물 기준으로 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이 하시는 겁니다. 현장 소장도 놓치고 감리 건축사님도 놓치고 그리고 설계 건축사님도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꼭 체크해서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할 사항이니까 꼭 메모하셔서 그때 그 시점이 다가왔을 때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시고요. 건축은 선빵이다. 건축은 쪽수다. 건축은 확인해 주세요. 잊지 않으셨죠? 시작하겠습니다. 시공사하고 공사 도급 계약 하셨을 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공사랑 공사 도급 계약 하실 때 시공사하고만 계약하지 마시고 감리 계약서도 같이 체결하시고 그리고 설계 의도 구현 계약도 같이 체결하시고 그리고 직영공사들도 그 날짜에 같이 계약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계약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시공사한테 세움터 착공 신고 서류 및 착공 일정 협의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언제 착공할 거냐, 그리고 서류들이 뭐뭐 있느냐, 언제 정도 준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설계 건축사님, 감리 건축사님 다 오셨을 때 시공사하고 같이 착공 신고 서류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 건축사님이 착공하려고 그러면 뭐뭐뭐뭐 필요하다. 그리고 감리 건축사님도 뭐뭐뭐뭐 필요하다. 그리고 건축주님은 착공계 신청하실 때 세움터에 협업자 지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세움터에 접수하는 서류들을 모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장님한테 현장 사무실은 언제 개설이 되고 그리고 현장에 외부 펜스는 언제 설치가 되고 그리고 경계 복원 측량은 언제 해드리면 되느냐, 언제 하실 거냐 이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공사용 전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전기를 어떻게 인입을 할 거냐, 어떻게 전기 계량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냐, 그리고 공사용 수도는 언제 인입을 할 거냐, 어디에 공사용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것이냐. 여기서 공사용 전기하고 공사용 수도는 그 비용은 다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견적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간혹 일부 시공사들이 공사용 전기하고 공사용 수도는 건축주님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님이 비용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견적할 때 공사용 전기, 공사용 수도 요금은 공사비에 모두 포함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 눈탱이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 주변에 건물들이 있으면 노후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건축했던 건물들이 있으시겠죠. 민원 예방을 위해서 건물 사전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언제 할 거냐, 꼭 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중에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주변 건물 사전 조사 신청을 해서 그거를 꼭 사전 조사 서류로 만들어 놔라 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 고용보험을 꼭 들었는지, 그리고 건설공사
공사보험을 들었는지를 꼭 확인 요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착공 전까지 계약한 다음에 바로 착공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공 전까지 시공사 업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접 건물들 민원 예상이 되면 사전에 공사를 하겠다 알리고, 그리고 간단한 선물 같은 것도 전달해줘라, 이런 것들을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막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지 방문하실 때 건축주님이랑 같이 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인접 건물 민원집 방문할 때는 현장 소장님 가셔가지고 조그만 선물들 좀 주시면서 미리 공사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같이 가시면 비용도 들고 민원인들이 이거 건축주들한테 피해 보상 같은 거 청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사할 때 많이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민원 같은 거는 현장 소장님이 해결할 수 있게 뒤로 살짝 빠져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을 할 때는 꼭 현장 소장님한테 인접 건물 건축주님들도 다 연락하셔서 꼭 지적공사로부터 경계점을 인계해달라 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현장 소장님하고 건축주님만 가서 경계점을 확인하시면 나중에 옆집들이 이 점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경계 측량 일정이 확정이 되면 꼭 인접 건물 건축주님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꼭 입회를 하셔서 지적공사로부터 경계점을 확인해 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현장 소장님한테는 이 경계점이 공사하면서 훼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점 복원을 할 수 있게 꼭 다 체크를 해놔라, 복원 좌표들을 따놔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훼손이 되고, 그리고 경계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공사가 문제없이 되는지, 남의 땅을 침범하는지 아니면 이격거리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 준공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잘 복원할 수 있게끔 체크를 잘 해놔달라고 꼭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 측량 성과도는 사용 승인할 때, 준공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니까 꼭 잘 보관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착공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격거리를 확인해 달라, 그리고 대지 레벨을 확인해 달라. 그래서 그 대지 레벨에 어디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1층 바닥 레벨을 잡을 것이냐 이거를 꼭 확인해 달라. 그래서 설계건축사님과 감리건축사님한테 확인을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의 대지거리, 공사용 도면에 있는 대지의 길이와 그리고 현재 경계 측량이 돼 있는 그 길이를 재서 이게 맞는지, 길이가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면적이 부족하지 않은지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건축사님하고 설계건축사님한테 꼭 확인해 달라고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결 심도를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동결 심도가 뭐냐면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건물을 들었다 놨다 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래도 동결 심도 이하로 기초를 깊숙이 해주는 게 건축물 구조 안전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동결 심도를 확인해서 기초가 동결 심도 아래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꼭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배치 기준툴을 설치해서 감리건축사님하고 설계건축사님한테 기준툴이 맞게 건물이 제대로 배치가 됐는지 확인한 후에 공사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현장 소장이 그냥 대충 묵수두라고 해서 맞다고 하면서 자기가 확인 다 했다고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이격거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배치가 잘못돼서 문제가 되면 다 뜯고 다시 해야 돼요. 일이 되게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격거리나 건물 배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 배치 기준툴을 꼭 확인해 달라. 누구한테 확인해 달라? 감리건축사님 그리고 설계건축사님한테 확인 요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건축주님이 현장 소장님한테. 그리고 터파기 깊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깊이도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터파기 깊이는 기초의 깊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확인해서 문제없이 시공이 될 수 있게끔 기초의 깊이, 엘리베이터 깊이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 실수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실수가 되면 건물이 너무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건물이 너무 위로 올라오거나 하기 때문에 이 터파기 깊이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잡석 다짐 후에 집안 보강을 하기 위해서 흙 위에서 공사를 하면 건물이 침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잡석이라는 걸 요만한 호박돌들을 바닥에다 깔고
다짐한 다음에 그 위에 지내력 시험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건물의 무게를 내 땅이 받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하겠죠. 이 내 땅이 우리 건물을 지탱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치마가 되겠죠. 아니면 부동치마가 생겨서 건물에 크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용 지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내력 시험을 꼭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이거 책임 유무를 가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내력 시험을 해서 건물의 허용 지내력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누구도 입회해야 되느냐? 감리건축사님한테도 꼭 허용 지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누가? 건축주님이. 그리고 터파기를 진행을 하게 되면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철근, 단열재, 레미콘이 필요합니다. 이 자재를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중국산 자재들, 중국산 철근, 중국산 단열재 이런 거 쓰면 품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님이 요청하신 그리고 설계 건축사님이 도면에 표기된 철근하고 레미콘 그리고 단열재 사양이 맞는지 강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감리 건축사님한테 자재 승인을 꼭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화조가 있으면 정화조 깊이를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정화조 깊이가 높으면 좋은데 외부에 있는 시하수관보다 정화조가 낮으면 물이 안 빠져나갑니다. 오수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역류하거나 물이 잘 안 빠져나가다가 막히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지 내에 있는 정화조나 그리고 맨홀들이 이 시우수관이나 오수관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이 싹 빠져나가겠죠. 막히지 않고 싹 빠져나가게 하려면 정화조 깊이나 오수, 우수, 빗물바지 뭐 이런 맨홀들의 위치하고 그리고 높이를 꼭 확인해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버림 콘크리트라고 잡석이나 아니면 단열재 위에 PE 필름이라고 하는 방수 필름을 깔고 이거 빼먹으시는 시공사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수 필름이라고 해서 PE 필름이라고 해서 바닥에 비닐을 깝니다. 그 비닐 위에다가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버림 콘크리트는 철근에 흙이나 습기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차단막 형태로 해서 버림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러면 180 정도 강도 되는 콘크리트를 한 5cm에서 6cm 정도를 바닥에다가 타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먹매김이라고 바닥에다가 기초의 길이, 기초의 위치라든지 뭐 옹벽의 위치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의 위치 이런 것들을 먹줄로 그걸 그려서 거기에 철근 배근을 하고 거푸집을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먹매김이 제대로 되었는지 도면이랑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현장 소장님한테도 얘기하고 감리 건축사님한테도 확인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할 때는 항상 확인해 주세요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다 선빵이고 확인해 주세요 입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이런 것들을 요청하시기 힘드시면 사람들을 가족분들을 좀 데리고 가서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착공 일주까지 공사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공사 감독이 체크해서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도급 계약 시에 어떤 걸 협의하고 그리고 공사가 진짜 실제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 달라 어떤 거를 체크해 달라 라고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조금 어렵죠? 모르시더라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그냥 현장 소장님한테 확인해 주세요, 감리 건축사님한테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 거니까 다른 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확인해 주세요 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거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댓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어렵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는 착공 2주차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10,000명까지 좀 도와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겠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